공감이라는 거는 나의 경험이 있어야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경험이 있어야지 공감할 거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진짜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경험 속으로 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아이는 말을 안 할까요? 괜찮은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이든 6살이든 7살이든 10살이든 15살이든 지금 부모님과 나 사이에 흐르는 그 공기의 흐름, 우리 집안의 분위기, 대화의 분위기, 대화의 패턴 이미 알아요. 이제 질문도 아까 많이 하셨는데 세 번째 팁은 판단하지 않기 먼저입니다. 내가 반응보다 경청 먼저 하려는 마음을 먹어도 또 괜찮은 분위기, 말해도 괜찮은 분위기를 먼저 형성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 과정에서 자꾸 나한테 태클이 걸리는 제일 흔한 게 바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판단. 그럼 부모가 판단해야지 누가 판단하나요? 판단이 물론 필요할 수 있지만 정서적인 수용이라는 관점에서는 판단은 전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정서적인 수용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이 행동이 잘못했냐 잘했냐 이걸 가리는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이 어떠냐, 그리고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하는 그 과정입니다. 근데 거기에 방해되는 굉장히 중요한 게 판단이라는 회로가 자꾸 걸려요. 판단. 부모일수록 더 걸립니다. 자꾸 앞서가서 이거 이상한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이의 마음을 들어놓고는 판단을 해요. 아이의 순수한 감정을 들어놓고는 판단을 해요. 아이의 순수한 생각을 들어놓고는 판단을 해요. 근데 마음은 판단할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미 있는 거라서. 이미 있는 건데 어떻게 판단해요? 이미 있는 거를 판단하고 그거는 나쁜 거니까 하지 마. 그러면 그 마음 안 들까요? 더 들어요. 아이가 왜 감정 표현을 안 할까? 단순히 말이 적고 내성적이어서일까? 표현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감정은 왜 표현 안 할까?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은 왜 표현을 안 할까? 라는 질문을 가지셔야 되고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내가 판단을 하진 않았을까?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 감정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한 경험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얘기를 했더니 돌아오는 거는 판단인 거예요. 그런 감정은 올바르지 않은 감정이라는 뉘앙스. 막 혼을 내고 막 그러지는 않았어도 뭔가 엄마 표정이 안 좋거나 걱정하는 것 같거나 불안해하는 것 같거나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거나 뭐 이런 거. 다 판단이 되었을 때 비언어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아셔야 돼요. 감정은 판단할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이의 자유입니다. 그 안에 있는 감정과 생각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있는 거를 내가 잘 끄집어내주고 정말 안전한 느낌 가운데 그거를 같이 읽어주고 하는 게 거울된 부모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 흔한 어떤 반응, 특히나 아이가 겁이 많다고 너무너무 내성적이라고 수줍음이 너무 많다고 걱정하는 분들은 그 감정에 대해서 판단을 또 하게 됩니다. 무섭다는 감정은 사람을 위축되게 만드는 거고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무섭다는 감정을 어떻게 하면은 없애줄 것인가, 무섭다는 감정은 지금 상황에서는 올바른 감정이 아니다라고 막 알려주고 싶어요. 불 끄고 밤에 자려고 하는데 불을 껐더니 무서워. 뭐가 무섭다 그래? 동굴에 여행을 갔는데 무서워. 그게 뭐가 무섭다 그래? 이 상황에서는 이런 감정은 맞는 게 아니다라고 막 알려주고 싶어요. 그렇게 한다고 감정이 바뀔까요? 감정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거고 이미 있는 거를 잘 읽어줬었을 때 오히려 해소라는 게 일어나기 쉽고요. 이미 있는 건데 그걸 자꾸 억압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라늄처럼 농축이 돼요. 농축되면 뭐가 돼요? 핵폭탄이 되죠. 나중에 어느 순간 다 터져 나옵니다. 행동으로. 무서워 그러면은 무서울 수 있어 이렇게 바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역시 경청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밤에 불을 껐더니 무섭다. 뭐가 무서운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이의 입장에서 들어봐야 돼요. 아, 무섭구나. 어떤 점이 무서워? 아이마다 달라요. 불을 끄면 저 옷장에 약간 열려있는 데에서 뭔가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불을 끄면 눈앞이 캄캄해져서 눈에 뭐가 보이는 것 같아. 불을 끄면 귀가 더 예민해지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들어봐야죠. 그래서 들어보면은 데이터가 쌓이면 그거를 내가 그 상황에서 그럴 수 있겠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무서울 수 있어. 놀랍겠다. 이런 식으로 짚어주는 거. 그냥 짚어주는 게 아니라 경청을 먼저 하고 판단을 하지 않고 짚어준다는 거죠. 조금 더 아이를 편하게 해주면 더 좋죠. 그런 마음, 그 감정은 지금 너가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이게 왜 어려울까요? 나 자체가 안 돼요. 나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제대로 배운 세대가 아니라서 감정이 그런 개념이라는 걸 잘 몰라요. 이 상황에서 이런 감정은 타당한 거, 이 상황에서 저런 감정은 아닌 거, 이런 식으로 잘못 배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자연스럽다고 해주면 오히려 더 많이 느낄까 봐 우려돼서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거를 타당성을 부여해 줘야지만 감정이 오히려 해소가 돼요. 공감받아야지 해소가 나면서 그 에너지를 잃습니다. 그 경험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가 내가 무서웠는데 무서운 이유를 쫙 얘기하고 무서울 수 있다라는 공감을 받았더니 신기하게 무서움이 줄어드네. 근데 한 번에 되는 건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공감받으면서 감정이 해소되는 경험을 무수히 많이 반복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판단하지 않는 거. 마침표를 찍자면은 다 들은 다음에 그럴 수 있겠다. 나도 어렸을 때 그랬어. 또는 지금도 그럴 때가 있어. 다 괜찮습니다. 내가 아이한테 어떻게 하면은 부모로서 완벽한 모습,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까에 집중할수록 오히려 꼬이고요. 조금 더 나를 오픈하고 조금 더 나도 부모로서 그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한테 그럴 수 있다라는 태도로 다가가는 게 정서적인 수용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이제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6살이고 외향적인 아이를 육아 중인데 내향적인 엄마다. 나랑 성향이 다르다. 공감이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청 내가 하겠는데 괜찮은 분위기 만들겠는데 판단도 안 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돼. 공감이라는 거는 나의 경험이 있어야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경험이 있어야지 공감할 거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담사를 고를 때, 정신과 의사를 고를 때도 저 사람이 기혼일까 미혼일까 또는 남잔가 여잔가 뭐 이렇게 나랑 통해야지 공감을 잘할 것 같은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공감은 그게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앞서가기 쉬워요. 내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너 지금 이거잖아. 그거 그렇게 하면 오히려 힘들어. 나도 해봐서 다 알아. 이런 식으로 오히려 판단하고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감하기 힘든 게 아니라 진짜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경험 속으로 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외향적인 내향적인 나랑 같거나 다른 아이를 키울 때 흔히 빠지기 쉬운 게 판단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되게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의 성격, 패턴, 성향, 기질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아이를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부모로서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판단받은 경험이 너무 많아요. 흔한 경우는 우리 애가 유치원 때 학예회를 갔더니 애가 기대를 잔뜩 하고 이제 감동하려고 갔더니 애가 다른 애들은 막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막 펑펑 울고 있어요. 속된 말로 질질 짜고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 마음이 어때요? 속상하겠죠. 수용이 돼요? 수용이 안 돼요. 머리로는 수용하고 싶은데 감정적으로 수용이 안 돼서 끝나고 나서 나도 모르게 나무라기도 하고 막 그렇게 나무라진 않아도 표정으로 뭔가 무언의 압박을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진짜 수용적인 태도로 아이 마음에 들어가서 아이가 아이 기질에서 아이 성향에서 뭘 느꼈을까에 관심을 가지고 쑥 들어가지 못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실은 그런 경험을 했을 때 난 외향적인데요. 쟤는 왜 내향적이야? 이렇게 다르게 느꼈는데 알고 봤더니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도 어렸을 때 그런 분위기에서 두려움이나 수줍음을 느끼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드러나는 순간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타격을 입은 거예요. 아, 이거는 굉장히 나쁜 거구나.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구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것 때문에 엄청 나를 안 좋게 보는구나. 또는 완전히 대놓고 혼나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런 교육도 많았죠. 기질을 뜯어 고칠 수 있는 줄 알고 강하게 키운다고. 근데 머리에는 안 남아있어요. 기억이 삭제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느낌으로 남아있죠. 느낌으로 남아있을 때 평상시에는 그게 이제 문제 없다가 아이를 키울 때 막 올라와요. 아이의 내향적인 모습을 볼 때 내가 너무너무 답답해. 책을 보니까 내향적인 거 문제 없다고 나오고 다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감정이 막 올라와. 왜 이렇게 감정이 조절이 안 되지? 막 그런 아이 힘들어하는 아이한테 왜 자꾸 내가 화를 내게 되지? 궁금증이 생기죠. 근데 잘 그걸 인식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불현듯 떠오르는 나 옛날에 그랬어 내가. 근데 이런 이유로 안 그런 척하고 지금 살고 있었어. 근데 아이를 보니까 그게 떠올라서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아이를 고쳐주고 싶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육아에서 제일 힘든 게 바로 그거예요. 나의 어렸을 적의 괴로움, 감정, 수용받지 못한 감정이 아이를 볼 때 올라온다는 거. 그게 올라오면은 더 수용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반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웠는데도 오히려 그거를 또 억압해주고 싶고 나도 모르게 이미 억압해 있고 온몸으로 분위기로 내가 나를 수용하지 못하고 죄책감만 드는 경우에는 부모의 나의 이런 모습이 나의 또 부모의 모습과 닮아서 싫은 경우에는 어떻게 수용하나요? 부모님 용서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나의 부모가 연상되고 근데 그 내가 힘들었던 서운했던 싫은 모습과 내가 닮은 걸 발견할 때 너무너무 자괴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부모님 용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접근에서 하는 거는 해결 중심이에요. 용서라는 거는 정서적인 수용 관점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빨리 용서해야 되는데 나 왜 용서를 못하고 아직까지 이걸 가지고 그러냐, 부모님 그때 진짜 살기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는데 왜 아직도 난 용서 못하냐, 부모 돼가지고 왜 부모된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냐, 이런 식으로 나를 오히려 더 판단하고 수용과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럴 수 있어, 내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했겠어. 철저히 내 입장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내 입장에 철저히 집중하자니 자꾸 부모님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땐 더 힘들었을 것 같고 내가 너무 쪼잔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거 역시 판단이에요. 판단. 내가 아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똑같이 나를 수용하지 못하는 판단입니다. 판단. 판단을 안 하려면은 생각보다 기준이 엄청 낮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려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다, 부모도 별로다. 별로일 수 있어요. 용서 못할 수 있고요. 닮아서 싫을 수 있고요. 닮아서 싫은데도 그 행동을 반복할 수 있고요. 그게 사람입니다. 괴로우니까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용서하자, 이거는 눈 가리기 아웅이고요. 역시 쑥 들어가야 돼요. 내가 괴롭다, 괴롭구나, 이게 아니라 뭐가 괴로운지, 부모님으로 뭐가 닮았는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나의 과거 경험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이 마음속으로 쑥 들어가서 살펴보는 것처럼 내 마음속으로 쑥 들어가서 살펴보는 게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안 하고 싶죠. 하지만 참 신기하게도 통해요. 내 마음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이 마음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고 다 닫아놓은 상태에서 아이 마음으로 쑥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너무 복잡하죠. 간단한 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나요? 더 복잡해요. 복잡한 걸 복잡한 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럴 수 있다,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는 게 부모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서적 수용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정서적 수용이 중요하냐?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한테 해줄 역할 너무 많지만 딱 하나만 고르자면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 안전한 곳이다, 나는 환영받는 사람이다, 존중받을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정서적인 수용이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본적인 신뢰감이 아니라서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꾸준히 마음에 집중해서 수용을 해주는 역할을 할수록 아이는 뭐가 생기냐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내 마음에 대한 수용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랬을 때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왜냐하면 자아감이라는 게 점점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내 생각과 감정이 어떤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렇게 점점 명확해지는 게 될수록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안전한 느낌을 가지고 삽니다. 부모로부터 존중을 끊임없이 받아야지만 나는 괜찮구나,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은 그럴 수 있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고요. 그래야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괜히 위축되거나 부끄럽거나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싫어할 거거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막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막 그렇게 잘난 사람,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괜찮은 사람이야, 환영받을 수 있는,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냥 있는 그대로 나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살아가는데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흔히 우리가 원하는 자기 조절, 자기를 수용하고 자기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그렇게 됐었을 때 나는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야지만 자기 주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조절이 되는 느낌이 있어야지 주도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제 회복 탄력성이랑도 같은 얘기죠. 내가 뭔가 살면서 좌절하고 힘들고 안 되고 이런 거 무수히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인데, 그때 다시 도전하고 다시 해볼 수 있는 그 힘은 수동적인 경험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억압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너무 착각이 많았죠. 헝그리 정신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공포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안전한 느낌 가운데서 자기 마음에 집중하면서 탄탄하게 자아감이 형성됐었을 때 어떤 순간이 와도 그 상황에서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라는 그 느낌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지만 자연스럽게 감정이 해소되면서 다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자기주도의 마음이. 그런 걸 무수히 반복해야지 이제 자존감에서 되게 중요한 자기 효능감이 생기는 거죠. 정서적인 수용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기 존중감. 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거의 2시간에 걸쳐서 긴 강의를 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다 못 다뤄서 죄송하지만 다들 경험하고 다들 그럴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내 마음을 같이 수용하면서 아이 마음을 수용하는 부모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막 떠들고 있지만 형편없습니다. 부족하고. 하지만 이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직업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